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Is the economy stupid?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지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빌 클린턴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핵심 문제는 바로 경제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 대선에서 인용되는 표현이 되고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모든 선거마다 핵심 주제는 바로 경제 문제로 집약되고 있죠. 오늘의 주제,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9.5%로 급상승했습니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년 실업입니다. 올 1월 청년 실업 100만을 돌파한 이후에 그 숫자가 다시 내려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코 해결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좀 평가해보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자들도 요즘 취업이 어렵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방학 때에도 거의 학생들이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하고요. 예. 또 스펙이라고 불리는 걸 쌓기 위해서 각종 활동들을 하고 또 공무원이나 특히 공공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방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쪽은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정도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어렵군요. 네, 다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자신이 원하는 직종 또는 직업을 처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요즘에 청년 실업 문제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실업률은 대개 한 3%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이제 실제 실업률에는 구직 단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실업자에 통상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합하게 되면 실제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체감 실업률이 매우 높아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의견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걸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1번이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이런 순서로 1, 2, 3번이 사실은 다 청년 실업과 연결되는 그런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셨어요? 주제어들이 거의 다 좀 일자리 문제, 그리고 고용, 그리고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청년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청년 실업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것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회복지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욕구가 워낙 강해지면서 이 사교육 문제도 번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는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부 다 하나로 엮여 있는 겁니다,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죠. 경기가 좀 그나마 좀 계속 성장 기조를 달리고 살아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은 장기 경기 침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오랫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네. 외환위기 이후 일정 부분 반등했던 경제 상황이 계속 가라앉으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장기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번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결국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도 상황도 안 좋고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이미 가 있고 자, 그래서 정부도 여러 가지 지금 대책과 정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그렇습니다.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 주요한 것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는 아마도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일자리 형태로 편성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경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양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타당한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네네, 그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소비를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이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줄여가는 노력이 아마도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한 올렸죠. 거 역시 이제 하나의 큰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뜯어보면 추경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돈도 꽤 있었습니다만은 또 새롭게 채용을 하면은 중소기업 같은 데 지원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그런 예산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하면 3년 동안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일종의 청년 수당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취업 패키지에 들어가서 노력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효과를 좀 발휘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년을 채용했을 때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아마도 좀 기업에 대한 보조금적인 성격이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기업이 정규직 3명을 채용하는데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마도 좀 이제 기업에 대한 보조적인 정도에 그칠 것 같고요.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청년 수당을 지급할 때 다만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실제 이 청년들이 고용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거 그리고 청년이 구직을 하는데 필요한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만 재정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돈만 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제공해라.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좀 아까 성 교수께서도 언급하셨고 정치권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공공부문 늘리는데 그걸 추경으로 하는 게 맞느냐. 결국은 설왕설래 하다가 본 예산에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좀 이렇게 변환을 시키긴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종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확대가 좀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추진력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특히 이제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꼭 필요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분야들이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문제다. 이쪽을 네네. 늘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쪽을 늘리면서 다른 분야를 좀 줄여나가야 그것이 결국 공무원, 공공부문이 국가 재정에 미칠 부담, 즉 국민 세금에 미칠 부담을 대체로 균형을 좀 잡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무원의 수요가 늘어나 있는데 여기에 충분히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은 좀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사실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아마 이제 교사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교사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장기적인 공무원 수급 계획에 의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보다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공공 분야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 구조 개혁, 뭐는 늘려가고 뭐는 줄여가고 이 방향과 그렇습니다. 계획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추경 부분 좀 짚어봤고, 두 번째로 아까 성 교수님 지적하신 게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이건 필요한 거죠. 방향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방향은 전체적인 이제 노동시장에 활력을 집어넣고 경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줄여간다는 방향은 매우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만 경제 전반에 좀 더 안정성이 높아지고, 다만 이것을 이제 일률적으로 좀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일률적으로 또 역시 한꺼번에 전환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추가적인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직무 분석이 일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가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에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직무 가운데는 성과와 연계해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신규 채용을 확연하게 줄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공 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네네. 말씀 정리하고, 세 번째 지적해 주신 게 최저임금입니다. 네네. 1,060원을 올려서 7,530원. 최근에 이 상승률 중에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것 역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리는 형태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또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상승 폭이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승폭이 급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분들 역시 대개는 영세 소상공인들과 한 3차 뭐 이렇게 되는 협력업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들 역시도 어렵기 때문에 한쪽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쪽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이 되면 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해서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경우에는 고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던 사례들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영국에서도 생활임금의 형태로 최저임금을 좀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꽤 고용에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었고, 이제 뉴욕주 같은 데서도 8.75달러 하던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레스토랑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신규 창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발생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올린 건 그러면 급격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번에 올린 거는 조금 높은 폭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걸 알아서 그런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세금을 통해서 한 3조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안까지 함께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이 대개 한 3% 정도 보통은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한 해 한 2% 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폭이 한 5%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들은 소득 수준을 개선시키고 또 임금 수준을 좀 더 높이는 장기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더 한다고 하면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한 9%, 10%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는 한 16%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7% 내외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의 상승폭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한 번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올라간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정을 계속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임금 지원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다만 임금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하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독일에서 조업 시간을 단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업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워진 특정한 시기에 대해서 임금을 보존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재정 지원은 보통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인상폭을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역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인상폭을 이제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 이외에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부의 설명은 이게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조금 급하게 올린 건 맞다. 그래서 재정이 투입된다. 근데 금방 이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충분히 재정 투입 없어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는 있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죠. 자, 크게 우리 성태용 교수께서 세 가지 추경 그리고 공공 분야에 있어서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세 가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을 뭐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빠진 게 있다면 어떤 게 빠진 게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개별 국가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출 대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는 그런 수출 대기업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이제 명문대학에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도 또 그 학생들도 이제 계속해서 그 좋은 회사들 몇 군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사실 이제 그 회사들과 연계된 회사들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을 늘리고 그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교육 체계가 제공하는가 이거 역시 이제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은 대개 수요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 이외에 경제의 혁신을 불어넣고 그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 기업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산업, 주도 기업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좋은 정책 제안 있으신 분들 선관위 홈페이지 공약은행 게시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분들 또 어떤 궁금증과 의견 갖고 있는지 미리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뭘 하는지가 궁금해요. 정부에서 뭐 일자리를 뭐 창출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조삼모사격으로 여기서 돈 빼서 저기서 갖다 쓰는 그런 격인 것 같기도 하고. 벌써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한 2, 3년 정도 지난 나이인데 아직도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그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거나 투자를 엄청 하는데도 그 상황은 나아지질 않는 거 보면 아직 좀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에 있었는데 그런 프랜차이즈 업계의 횡포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서 좀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창업을 많이 한다는데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어떤 취업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답일지 그게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도 미래에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돼 있으니까 답답해요, 되게. 네.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목소리들 주로 나왔는데 일단 우리 경기 불황은 좀 언제쯤 극복될 전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식 장기 침체로 그냥 가는 겁니까? 현재 경기 상황은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수출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의 개선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기 회복이 언제쯤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경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경을 포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기존의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자리에 지금 위협을 좀 많이 느끼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 계좌제도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경기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해고하진 않고 그러나 이제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일종의 그 근로시간을 좀 나누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정책들을 추진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을 마구 해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경기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해고는 하지 않지만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이제 공급도 조금 줄이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추진됐었고 그것들이 비교적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일자리를 좀 매칭을 잘 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기에는 또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좀 그렇죠.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구직을 오히려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자리를 또 못 구하는 그래서 미스매치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그 부분은 실제 정부의 역할이 꽤 들어갈 맞습니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근로자들을 보다 더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이제 생활비나 꼭 필요한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의료 보건을 포함해서 이제 꼭 필요한 지출을 최소화시켜 좀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이 임금을 상승시킨 때 안게 되는 좀 부담을 줄여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결합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은 좋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분야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이제 보장성은 확대하되 그 보장성 확대가 또 병원들의 새로운 혁신을 막지는 않을 수 있는 그 적정한 선을 찾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정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등장한 게 요즘 젊은이들 공무원 시험 매달리는 사람이 워낙 많아졌는데 또 정부가 공무원 숫자 좀 늘리겠다고 하니까 더 이게 심해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해가야 될지.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이제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좀 어려움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공공 일자리, 공무원 취업에 많이 매달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가는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청년 창업 문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청년 창업의 경우에도 되게 이제 창업이 흔히 말하는 아이디어형 창업이 있고요. 또 기술형 창업이 있고 생계형 창업이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되게 생계형 창업은 거의 실패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형태의 창업은 비교적 그래도 성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되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일자리를 갖고 어느 정도 기술이나 지식을 쌓은 다음에 충분히 연령대가 높아져서 창업하는 경우들이 꽤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니면 대학이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의 기술을 갖춘 학생들이 이후에 이제 창업하는 경우들도 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20대 후반, 30대 초반하고 아니면 아예 50대 후반 이 정도의 이제 생계형이 아닌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에서도 이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때 대개는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많이 되는데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부침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대개 창업이 많이 성공했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을 보면 자기 자본의 형태로 창업하고 그 자기 자본을, 왜냐하면 자기 자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좀 어려움이 생겨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젊은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같이 고용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데는 이제 정책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할 게 없어서 창업이나 해볼까? 이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건 정말 자신 있다라고 하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그때 도전하는 창업이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런 분야에 지원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복잡하고 어려운 청년 실업 문제 우리 성태형 교수와 오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고용 노동 정책, 이건 바로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